업신여긴 일명 버림받은 제자들도 당문의 정통 계승들과 대등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들은 무엇을 믿고 고집을 부리며 강화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하십니까? 하늘에는 생명을 아끼는 덕이 있으니 당신이 나를 사제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 사문이 멸망하는 걸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비로운 입은 이성과 가식을 가진 자이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신불까지 속일 수 있다 생각하나? 아니야, 당신을 제거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사제인 내가 악영을 기꺼이 맡으리 부디 용서하십시오. 장문의 치려거든 나를 먼저 쳐야 할 것이다. 넌? 네가 아직 당문에 있던 이유야. 끝장을 내라면 누가 맞고 치워도 계속 나오니 이러다 끝이 아닐까. 차라리 한번 승부를 보게 됐겠어. 당문 안에 나와 같은 사람들뿐이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다른 이들이 계속 올 것이니 반역할 생각 접고 얌전히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다. 장모님이 귀에 두시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구나. 사지라 사수기 보니 태어난 척해도 사실 벌벌 떨고 있구나. 네, 비록 겁쟁이라 해도 니놈과 맞설 것이다. 조할. 장모님, 제자가 이제 적수가 되지 못함 알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벌 수 있을 겁니다. 불쌍한 아이야. 당문의 수련과 고생했지만 여전히 외성제자일 뿐이구나. 네가 평생 묵묵히 고생한다 해도 과연 입실이 가능하겠느냐? 사숙이 솔직하게 말해주마. 당시 그 누구도 널 제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엄명을 내린 사람이 바로 지금 네가 목숨 걸고 보호하는 장모님이라 사실. 뭐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겠구나. 이 사숙이 이미 장문인의 뜻을 거슬렀으니 한 번 더 악교를 맡아도 무방하겠지. 네 소원을 이루어주마. 제자를 받아들여 무공 전수해주겠다. 어떻게 생각하나? 넌 당문 사람이 아니야. 암만 그래도 장인어른 배신할 수 없지. 근데 너에게 준 기회를 이렇게 버린다면 넌 평생 외성제자로 남을 텐데. 외성제자일 뿐이지만 니놈처럼 사문의 배반에 버림받은 제자보다 낫다. 사부님, 수고로에 나서지 마십시오. 제자가 그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명화를 어떻게 했느냐? 장문사백, 사지를 이렇게 온 것은 결코 적이 되려 뜻이 아닙니다. 당연 당문 소사매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를 당문대원의 유인에 정내어 약간의 수술을 길을 잃게 했을 뿐입니다. 소사매가 길을 못 외우니까 그 산길 내려가는 거를 그렇게 했네. 노타, 네게 양심이 남아있으니 네 본자가 네 목숨 살려주겠다. 조알, 너는 이자의 목숨을 해치지 마라. 제자가 명을 받들겠나이다. 어이 외성제자한테 따여볼래? 암! 아주 준비. 가드! 암! 빗나가지 않는다. 내 암기는. 찌르기! 암기! 맞을 준비! 암기! 구공! 아, 절기 타이밍이랑 국수인데. 데뷔하는 것 같다고? 구공!
어딜 주둥아리도 약하게 이씨. 너 강호를 겪어보지 않았구나? 끝이다. 절초. 나약한 녀석. 어떻게 이런? 당신 외성제자 아닙니까? 외성제자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건 아니었던가? 사형, 당신이 설마 조상의 가르침 어겼습니까? 도둑이 도둑 잡으라 외치는 격 아닙니까? 조활의 무공은 모두 스스로 깨달았다. 혼자는 단 한마디도 전수한 적 없다. 사마, 네가 다시 가서 싸우거라. 제자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계속 싸우다가 남아. 다시 해라. 필사적으로 그를 붙들어라. 제자끼리, 사부는 사부끼리. 내가 가서 장모님께 한 수 배우겠다. 대결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다. 뭡니까? 만약 사부님께 지난날 장모님의 자리에 너에게 물려줬다면 넌 본문으로 어떻게 다스릴 생각이었느냐? 널리 선연을 맺고 의를 행하며 불법으로 문중 제자를 교화시켰을 겁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고 큰 일을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었던 일로 만들었겠지요. 당연히 내가 스승님께 답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사부님이십니다. 그렇고 장문의 자리는 역시 너한테 넘겨줄 수 없다. 어째서입니까? 저는 난공세가 노태하께서 비싼 방식으로 가문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어째 그분은 되고 나는 안 됐단 말이오? 난공세가는 무리맹지 배출했고 분홍을 호령하였으며 흑백 양도 물론이고 조정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몇 대에 걸쳐 공덕을 쌓았으니 그 어르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태산보다 무겁다. 근데 넌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이냐? 당연히 불법이지요. 그 불법이 불교가 아니라 그 나쁜 짓의 불법 같다 이 새끼야. 설마 숭산파의 고승의 심오한 가르침에 감히 다르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지 못할 것이오. 그런 놈이 지금 이제 불교 법대로 해서 이렇게 또 스글스키가 승산의 고승은 새 속의 몸을 던져 중생을 굳지 않고 명예도 이익도 추구하지 않아 너희들이 존경받다. 너는 어떤가? 명예를 다투고 이익을 쫓으며 무엇으로 남들이 너를 믿고 따르게 만들겠던 거냐?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너는 그저 네 편합한 견해를 남에게 억지로 떠넘기는 꼴밖에 안 되겠지. 원래 불법을 믿지 않는다 해도 강원은 응당 공정과 정의가 있는 법이요. 하, 정의라고? 네 애미나 정의나. 말 잘하네. 왕년에 한따까리 하셨네. 자, 장모님이면서 입이 거칠구나. 의협을 행하면 누군가를 도우면 반드시 누군가가 원한을 찾게 되는 법. 인연을 맺는다는 것, 곧 원한을 맺는다는 그 뜻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강해도. 세상에 다투지 않고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겠다고 개소리 마라. 결국 니놈이 말하는 큰 일로 작은 일로 만든다는 것은 기껏해야 제 식구들에게 울분과 서름 억지로 삼키를 강요하고 고개 숙여 화해를 구하고 남에게 하청하면 너 혼자 헛된 명성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 너 같은 자가 장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원 더 이상 당원이 아니게 될 것이다. 오늘 본자가 사본이 대신하여 너같이 쓸모를 개조시켜 가르침을 내리겠다. 젊은 것들 모두 물러서라. 내 발목 잡지 마라. 덤벼라. 야, 너 한 번 더 뜨자. 사제 장모님께서 피연유성령 참으로 무서운 공이로 불공평하구나. 사부님께서 너 하나에게만 천수하시더니. 꺼져. 방수홍이 부상이 있고 떠나자 광주 당문의 제자들은 뭐 정신이 잃은 멍하니 서있을 뿐 물러서야 할지 항복해야 할지 갈피 잡지 못해. 장모님! 제 길을 힘에 붙이는 것 다 된 밤에 코를 빠뜨리다니. 장모님! 장모님 이제 괜찮으십니까? 당장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서 가서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 와서 보고하도록 해라. 하오나, 아보거라. 예. 사제, 장모님께 비록 내색은 않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걸세.
내가 이미 사사제에게 이사형 행방을 찾아보라 부탁했으니 자네는 여기서 대기하게. 알겠습니다. 장모니는 눈을 감은 채 명상하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 미미했다. 가슴에 미세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아마 당신은 그가 성기로 떠났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장모님께 잠드실 때 다시 깨어나지 않으시는 거 아니겠지? 조활. 네, 제자 여기 있습니다. 장모님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네가 여기서 시선 들고 있을 필요 없다. 다른 갈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거라. 장모님 나보고 당문 떠나는 건가? 당문이 한창 전성기일 때 문화에 들어왔었지. 나중에 당문의 세력이 쇠하고 사람들 떠났더라도 난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갔어. 항상 사람들에게 소사함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라 말했었지. 정말 소사함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긴 했지. 이 똥같은 놈이? 하지만 나라고 충성심이 없었을까? 비록 이렇다 할 공로는 없었지만 그동안 고생 안 한 것은 아닌데 어째 장모님께서 이토록 나를 냉대하는 걸까? 내가 못생겨서 천성이 우둔해서? 그 당시 성을 가진 자격이 없는 걸까? 물어보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구나. 호사매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급할 건 없다. 오늘 쳐들어온 자들은 모두 3년 모임만도 못하니 놈들의 실력으로 누구도 영화 털것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영화의 안위는 그리 걱정하지 말거라. 하지만 소사매는 집으로 돌아온 길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몇 살까지 사람 걱정시킬 작정인지. 그 아이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롭고 본자는 가문일에 마음을 쏟느라 영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영화와 함께할 때도 늘 엄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많이 후회가 되는구나. 오랜 세월 동안 영화를 보살펴줘 참 고맙다. 박모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대 감사를 표하게 돼. 고맙구나. 좋아요. 과분하신 말씀이십니다. 제자는 사모님의 부탁을 받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제자는 그저 소사매와 함께 자랄 수 있어 감사했을 따름입니다.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과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평생 소중히 해야지. 소사매가 어디로 가든 누구와 결혼하든 난 언제까지 그녀를 그리워하며 항상 변치 않은 마음을 지킬 거야. 그녀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침묵을 지켜야겠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멀어질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부활, 네가 몇 살에 당문에 들어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략 7, 8, 9쯤일 것 같습니다. 혼자가 기억하기로 네 임무는 입문염을 달걀 3개였지. 사실 아버지께서는 달걀 4개 준비해주셨습니다. 면양에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달걀 하나 먹어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늘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달걀 먹지 않았더라면 당문의 스승님들께서 저를 경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진작에 정식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꾀질죄한 농가의 아이가 누더기옷에 맨발로 찾아와 스승을 뵙고자 했었군요. 자지는 없고 얼굴 못생겼고 가전 예물조차 초라하였으니 스승님들의 눈에 들지 못했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저를 대문 밖으로 쫓아내지 않은 것만도 자비로운 처사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시골의 가족들도 제가 조시성을 쓰는 것을 원치 않아 저를 내쫓았습니다. 천하가 이리 넓건만 제가 집이라 부를 만한 것도 없군요. 불쌍해. 좋아요. 아 진짜 불쌍해. 저 같은 사람은 대체 왜 태어난 겁니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저를 낳아 이 고통을 겪게 한 거란 말입니까? 제가 원해서 이 세상 온 것도 아닌데. 알고 있느냐? 네가 온 그날 밤 네 아버지도 찾아왔었다. 예? 네 아비는 줄곧 너를 따라다니며 몰래 너를 지켜주고 있었다. 대문을 두드리며 안 들여보내달라 청했던 그는 여행에 지쳐 있었고 꿈에는 닭 한 마리 안고 있었다. 그게 집의 마지막 남은 가축이라 했지. 혼자는 그때 네 아베 정성을 사용했다. 어차피 네가 본문에 들어온 이상 부지런히 노력만 한다면 필히 제주로에게 이름을 떨칠 수 있을 테니까. 만약 네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닭 2마리는커녕 금은보라 가져온다 해도 본자가 사정을 봐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 제가 노력하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너는 내가 평생 동안 만나온 아이 중 가장 성실하고 노력한 아이였다. 다른 이들이 무심하게 앞으로 나갈 때 넌 2걸음, 3걸음 뛰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지.
그럼에도 너는 우리 문파와 오늘날까지 걸어왔다. 네 아버지는 기어의 닭을 내 손에 쥐어주고 말없이 무릎 꿇고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곤 바란 바 없으니 당문에서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예도 가르치지 말라 단 한 가지 맹세만을 부탁했다. 아버지가? 어째서? 어째서? 그가 말하길 그동안 아비노를 제대로 한 적 없는데 네가 집을 떠나는 순간 도저히 혼자 보낼 수 없어 길을 따라왔다 하였다. 이 아비는 네가 공을 세우고 금이 환영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남들과 다투지 않고 재앙이나 병실 없이 보이지 않은 곳에 평안하게 자라 성인 되길 바랄 뿐이라 했다. 이게 다 무슨 저를 집에 내쫓아놓고 뒤에 좋은 사람인 척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저를 신경 썼던 겁니까?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까? 어느 쪽이란 말입니까? 심지어 무공도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때 본자는 네가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실망하여 다른 스승을 찾아 떠날 거라 여겼다. 허나 당문의 가치와 입이 다 흙서졌는데도 넌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구나. 수많은 이들 떠나갔구만. 넌 여전히 남아있었지. 내가 너에게 면목이 없구나. 우할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좋은 곳을 찾았다면 굳이 본문에 밀어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남고 싶다면 이곳은 언제나 네 집이니라.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너를 내쫓지 못할 것이다. 장군님! 장군님! 이사영 어서요! 비켜라! 쟁아야, 네가 다쳤구나. 그 늙은 땡중도 만만치 않았겠지. 장군님... 이사영 어떻게 됐습니까? 어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당문 가주의 신분 장문령패 위에도 벽혈록이라는 것도 하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사영 지금 그거 물어서 어쩌실게요? 장문이 구해야죠. 그래, 벽혈록은 바로 저기. 장문이 이 약을 드시오. 뭐야? 야, 너 뭐 갖고 온 거야? 어서 먹어! 이사영은 단약을 장문이 입에 한놓고 밀어넣고 장지로 삼키게 했다. 이사영, 장문이께 뭘 먹일 겁니까?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약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지. 어찌 죽겠는가? 20년 전 바로 저 약이 우림의 재앙을 불러왔다. 그게 뭔지 아느냐? 얘 마귀가 강호 협사도 협박같이 했던 시심도 아니다. 그럴 리가 그냥 닮은 건지도 모르잖아. 이사영이 어떻게 장문이 헤아칠 리가 있어요? 아니 이사영이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자기가 장문이 되려는 거야? 아니면은 뭐가 문제라서 이런 거야 얘는. 아 미쳐버리겠네 내용이. 다름 아닌 시심단이로다. 여기에 몸속에 희생하는 벌레가 들어있지. 밀라 봉이 녹으면 숙주는 술자의 명령만 따르지. 정신을 현혹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뭐 목숨이 내 손아귀에 들어가고 벽혈옥도 마침내 내 손에 넣었다. 당장 뭐 한숨 주무시게. 이번엔 부디 쉽게 깨어나지 마시. 섣불리 나서지 마라. 당신의 장모니 목숨을 다해 잠시 거두지 않을 것이니 한지 전신의 대열을 통해 공해 혈도를 닫고 가사 상태로 만들 뿐 한동안 죽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로 당문을 무릎 꿇려 내 당모를 위해 힘쓰게 할 수 있겠네. 아 배신자 새끼가 뭐 이리 많아요 세상에. 어림없는 소리. 다행히 장문이 맥박이 아직 뛰고 있다. 이사영 거짓말해도 당신이면 장문이 가장 존경한 제자 아닙니까? 나는 바쁘니 너의 헛소리 들어줄 시간이 없다.
차후 너희를 쓸 일이 생기면 사람으로 명령되겠다. 너희가 감히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이 씨발 자식 어디로 도망간 거냐? 방금 그 가르 마비독이 있었고 순간 방심이 너무 많이 들은 말 하셨어. 두 사람 왜 이렇게 허둥대십니까? 이성도 급히 뛰쳐나가셨는데 바깥은 이미 다 정리됐으면 왜 그래 동의하시는 거죠? 터널라 모든 당문은 제자를 집결하고 그놈 쫓아라. 무력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사형이잖아요. 저는 무서워서 감히 막을 엄두도 안 납니다. 한 3사형 당신 뜻이라 했잖아. 저자는 본문의 역도다. 내가 대신 장모님의 신부를 명한다. 저놈을 쫓아라.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나도 이런 썩을 방금 전 싸움에 내력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진기를 모아 독을 막기도 힘들다. 당부가 꼼짝할 수 없다니. 정말 무정에게 손을 썼구나. 네가 늘 나를 재촉하지 않았나? 이제 법왕에 들어가 임무를 보고할 수 있겠다. 더 이상 가식떨며 원숭이 연극할 필요 없다. 얘 걔잖아. 저 닭 달라고 해. 닭. 그 닭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약을 탄 거야? 아까 호삼에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진맥을 봤어야 됐네. 우리 착한 동생 어찌 그런 말 하는 거니? 내가 널 좋아한다 했던 것도 모두 거짓말 아니어서 이 누님 정말로 너를 꽤 마음에 들어 한단다? 하지만 이 누님의 위변은 한 사람 것만 될 수 없지. 모두의 것이니까. 다 말했나? 여기 오래 있을 것이 못돼. 가자. 당문의 벽화록은 손에 넣었니? 벽화록은 여기 있다. 와 정말 아름다운걸? 틀림없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겠지? 이 물건이 극독이 들어있다. 내가 보관할 테니 허튼 생각 품지 마라. 내가 법화문을 뵐 때 직접 두 손으로 바치겠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네가 큰 공을 세웠을 법왕께 어떤 상을 내리시면 좋을까? 인간도에는 당문화 작용사가 전 직책이 없으니 너를 지옥도에 추천해주는 거 어때? 인간도야 얘네가. 하중선. 어머 변장을 너무 일찍 풀었나? 어쩔 수 없지. 얼굴에 숨 쉴 틈 주지 않은 피부가 상하니까. 못생긴 게 이씨. 두 사람 흔적을 지우고 떠났다. 당문의 제자를 쫓았으나 모두 허탕만 치고 돌아왔다. 길을 잃었던 수사명이 초라한 모습을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와 마지막 한마디조차 건넬 수 없었다. 멍하니 침대 곁에 엎드려 작은 손으로 장모님 몸을 가볍게 쓸어내릴 뿐 소리 없는 눈물만 하염없이 옷깃을 적혔다. 장모님이 쓰러지자 제자들은 갑자기 의지할 곳을 잃었고 설상가상 대사형마저 실종되고 이사형은 배신에 떠나버렸다. 안팎수로 근심거리가 가득하니 강정은 물리쳤음에도 기뻐하니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근심에 잠겨있고 표정은 엄숙했다. 그날 밤 많은 제자들의 말없이 당문을 떠났다. 내가 얼마나 잔 거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꼬박 하루하고 밤 정도 지났을 뿐이니 정신 차렸을 정신당로가 장모님께서 찾고 계셔. 장모님 괜찮은 거야? 내가 말을 잘못했군. 대리 장모님 3사형께서 널 만나고 싶어 하지. 깨어나지 못했구나. 분명 아직 악몽 꾸고 있는 거야. 그래 네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전해줄게. 너무 오래 낙담하지마. 어느 때보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때라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할 일이 많아. 아재 아니 조사형. 사형이 목숨 걸고 장모님을 지키는 일은 모두가 보았습니다. 평소 사형의 행실이 좋은 사람이고 할 수 없고 당시성도 아니지만 사형은 진정한 당간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문 제자다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전 사형을 따르겠습니다.
사형이 하루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진이들 모두 사형에게 사형을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저걸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진맥을 봐서 저 독을 먹인 걸 알았으면은 그동안 독을 먹인 걸 알았으면은 독을 막았을 텐데 내게 의지한다고? 정말 우습구나. 나 따위고 뭐라고. 장문은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장문인이 쓰러지시니 밖은 싸늘하고 적막한 인기 쪽조차 들리지 않는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 생긴 거 짜친다고? 못생겨서 소리를 짜는 게임이는. 장문이 또 쓸쓸해지겠구나.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지. 좋은 곳 찾았다면 굳이 본문에 밀어두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정녕 당문 떠난다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지. 사모님 떠나시고 장모님 쓰러지셨고 대사형은 실종해 이사형도 떠났어. 이사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쓰레기? 소사매가 알고 지내며 믿었던 사람들 하나둘씩 멀어져가니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니 그녀에겐 아직 내가 있어. 세월이 흐르고 별자리가 흩어진들 내가 곁에 있어줄 거야. 장모님께서 소사매를 서둘러 시집보내려 하신 것도 자신이 떠난 소사매가 의지할 곳 없이 외톨이 남을까 걱정하셨기 때문이겠지. 지금 강호가 일이 혼란스러운데 단결은커녕 6대파마저 서로 반목하니 예전에 난공색과 체면을 봐서 덮어왔던 갈등들이 이제 죄다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러다가 니교가 나서지 않더라도 그건 정파끼리 서로 싸우다 자멸할까 두렵구나. 장모는 어떨까? 그동안 장모니 새롭게 있어도 장모니 내 위세 덕분에 소인배들을 억누르기 충분했지. 허나 앞으로 삼류 문파들도 장모를 업신여길 듯하다. 이제 삼류 문파급이야. 삼류 문파도 아니라 인원수도 50명이야. 난공세가조차 자기 앞간에 한 게 바빠 더 이상 본문을 돌볼 여력이 없으니 결국 무림 3대 세가 중 조정이 엎드려 신하를 자처한 상관세가만 온전히 빠져나갔구나. 문파시험은? 생각해보니 문파시험 때가 다가오네.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실적과 발전은 장모님께 인정받으리라 생각했어. 결국은 내게 처음부터 입실제가 될 기회조차 없었던 거구나. 장모님께서 위독하시고 대사형과 이사형도 안 계시면 3사형 정신없이 바쁘시니 이번 문파시험은 10중 8구 취소될 거야. 당신은 거울 보면 옷을 고쳐 입었다. 내 꼬라지가 정말인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인데 하늘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나를 증오하는 걸까? 내가 전생에 하늘의 어머니를 범하고 팽한 뒤 기류에 팔아 넘기기라도 했나? 그렇지 않고서 이따위 뼛속 깊은 원하는 년이 어찌 생겨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게 하는 거다. 불쌍하다. 조아리 진짜 너무 불쌍하다. 얘는 진짜. 아마 떠나도 된다라고 말하겠죠? 단장이야 깨어났구나. 3사형 4사형 안녕하세요. 장모님께서 지금 어떠십니까? 소삼해도 괜찮습니까? 어제 네가 맥을 짚어보고 장문을 보신 뒤 내가 몇 번이나 더 가서 살펴봤다네. 소삼해는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어. 여러 번 달래 너 잠들게 했으니 아마 아직도 자고 있을 것 같구나. 장모님께서는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아.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겠네. 아마 또 어쩌면 영영 깨어나지 못하실지도 모른다. 평생 동안 저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수명을 다하실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다. 어제 본문이 난입하여 소란을 피운 광주 당문의 제자들을 모두 붙잡아뒀다네. 대리장모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네.
혁명 성사가 강쟁과 한번 싸운 후 곧바로 강호의 일을 널리 전했고 하룻밤 사이에 이미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네. 머지않아 숭산봉파와 난궁세가에서 우리에게 사람 풀어주러 나설 것이야. 내가 바로 산을 내려가 이 일을 주선하겠어. 행상을 하며 바로 인맥을 쌓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겠지. 상대방이 일반적인 말로 날조하고 누명 씌우게 둘 수 없어. 아 진짜 이게 너무 충격이 큰데 스토리가 지금 좀 너무 빡세게 와갖고 좀 어지러운데? 정말 쉽게 빠져나가는 분. 찾아 깽판 칠 때 언제고 거저 풀려난다니. 그들이 손안을 피한 장모님께 마지막 한 줌의 어기만 촉진하게 했으니 그 당쟁이 무자비하게 독수를 쓸 수 있었던 거지. 차라리 제가 가서 그놈들 목청 따버리고 당문을 배반한 게 낫겠네요. 그 후엔 저는 다 이상 당문 사람 아닌 여러분 책임도 아니죠. 배신자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저 하나 더 한다고 큰일 나진 않잖아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꺼내지 말게. 어젯밤 몇몇 제자들이 내게 작별 인사 하나 왔고 아무 말 없이 하산한 이들도 있다네. 본문의 기세가 죄했으니 원수들은 이 틈을 타 우리를 해칠까 두렵고 이럴 때 인력을 지나치게 흩어놓는 거 적절치 않아. 상가 장문령필 받들고 당시 장문의 명령을 처리하려고 한다. 대사형을 찾는 일은 우선 미루도록 하세요. 대사형께서 본문에 이런 병골 들었다면 어떻게 돌아오셔야 할 겁니다. 가재, 그대도 고생 많았네. 나는 볼일 없다 먼저 가서 쉬도록 할게. 앞으로 자네 손은 빌릴 곳이 많을 테니 며칠 조용히 집에서 몸을 추스르는 게 좋겠어. 혹시라도 우리하다 후화 남기지 않도록 하게 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단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제자도 없어. 이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걸 어찌 해야 하는가. 3년차가 되는데 3년차. 이게 무슨 날씨란 변덕이 죽을 듯 하네. 또 비가 오려나 보다. 사형제들 시간 되는 사람 나와서 옷 걷는 것 좀 도와줘. 어?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저 사람은? 탐사형 빨리 와보세요. 우리 문파와 너희는 시비를 가리지 않겠다. 근데 지금 네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당문의 당장로 당선배께서 병석에 누워 계시다 들었습니다. 후생은 불수양 문화에 수학하여 감히 의술을 정통하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목숨을 보전한 영대 몇 알 늘 지니고 다닙니다. 기꺼이 두 손을 바치고자 하니 굳이 여러 대업께서 마다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중히 사양하겠네. 고업께서는 할 말이 있으면 바로 하시. 애들로 말할 필요 없네. 본문에 일이 많으나 자네와 상대할 겨를이 없네. 사제, 손님을 배웅하게. 당사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당삼이 머리를 깊이 숙여 쿵쿵 소리나게 절을 몇 번 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당문의 위명을 듣고 흠모하며 일찍이 사부로 모시고 무예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 스승 당수홍께서 광주에 머무르고 계셔서 찾아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당문의 얘기는 모두 스승 수홍께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들의 당문 선조 사업을 차지하고 스승을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행동한다고 알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선조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 역시 당문 선조 유업이니 너 같은 외인이 상관할 바 아니다. 네, 조수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진상이 발견됐으니 잘못은 이미 저질러졌고 죽음으로 숙제하기 어려우니
후회도 이미 늦었습니다. 당삼리학께서는 인품이 후덕하시어 깊이 축복하지 않으셨지만 저 당삼은 도저히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네 말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 형이 우리가 너를 죽여야 한단 말이냐. 후생이 외람되지만 당삼리학께 저를 문화에 거두어 부려주시길 청합니다. 귀문의 사장과 사형제들이 전리 끼려마다 않고 본문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너희를 모조리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 같은 쪽문의 정을 생각한 것인데 감히 뻔뻔스럽게 본문에 들어오려 한다니 소욕께서 너무 좋게만 생각하시네. 당신 쟤는 썩힐 필요 없으니 이만 가보시게. 이 청이 황당한다는 거 어찌 모르겠습니까? 얜 좀 쳐빠지면 안 되냐? 일단 쳐먹고 시작하자. 이 상황이 너무 속 터져갖고 미쳐버리겠네. 삼 어르신께서 제게 한번 기회를 주셔서 공을 세워 죄를 갚게 해주십시오. 제가 들어가고 싶은 건 다른 문파가 아닌 바로 당문입니다. 당문의 기회를 기꺼이 받들겠으며 종사 앞에 벌을 받고 참여하겠습니다. 독사 항안이 들어가 독초밭을 걸어도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인가? 이 두 가지는 모두 본문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 하나다. 예로부터 이 형벌을 견디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제가 마땅히 죽어야 함을 의미할 뿐입니다. 내쫓을 겁니다. 역전 써서라 내쫓을 겁니다. 배신자 놈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런 놈은 무조건 내쫓아야 돼. 안된다. 당문의 형벌을 오직 당문 제자만이 받을 자격이 있다. 네 마음에 지칠감이 있거든 죽고 싶든 살고 싶든 본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봐라, 손님을 배웅하나. 고소하래. 저는 외성제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자 펴고 땅 쓰고 물 깃는 건 어떤 자비를 다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당사 밖에서 하룻밤 더 무릎 꿇고 있었다. 그 사이 당문회 때 존경심은 증오로 반했다. 그는 눈물 훔치고 하산함 언젠가 받으시 오늘 당신의 매정한 결정 후회하게 만들겠다 다짐했다. 살인기간 저금통. 왜 저금통이 살인해야 하지? 탐사형 모르시는군요. 평범한 저금통이라 도둑이 안에 돈을 꺼낼 방법 많습니다. 힘들게 번 돈이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된다 생각하면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살인기간 저금통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절대 다른 사람은 열 방법 알 수 없고 일단 강제로 파괴하면 기간이 작동한 강철 못 쏘고 도끼를 방출하여 동시에 폭발합니다. 맙소사, 어떤 부도덕한 이가 이런 미친 물건 생각해냈단 말인가. 마음에 남에게 도둑 맞을 바에 내 돈을 폭발시키는지 양손으로 찬성하겠소? 이게 뭐야? 살인기가 저금통 판매는 매우 부진했고 재고가 쌓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까지 일으켰다. 관청이 당신 주목하고 있다. 내 사양의 소식은 전혀 없는가? 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초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상의 때가 되면 자연히 나타나실 테니까요. 어째 초조해 하지 않을 수 있겠나? 평상시와 다른 상황인데 이석방주가 보내온 결투 독촉장이 벌써 3번째 일세. 물을 반도 하도 보통 무리민이 결투하겠다고 약속하고 한쪽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패인은 상대방이 겁먹고 싸움 피했다고 판정하여 싸우지 않고 패한 것으로 여기니 소문이 퍼지면 싸움이 진 것보다 더 망신스러운 일이 됐다고. 안타깝게 대사형이 그의 부인을 데려가 아직까지 행방불명이니 석방주가 체면을 채웠다고 해서 그에 넘어갈 리가 없죠.
세 번째 결투장에는 격한 어조로 대사형이 또 그리 겁쟁이 마냥 대사형이 또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를 길고 당문이 쳐들어와 너 죽고 나 죽고 싸우겠다 쓰여있네. 그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의 대사형이 왜 싸움 겁내겠어. 그가 자주 행방불명 됐곤 하지만 이번엔 좀 이상해. 어쨌든 두 사자는 각별의 신경 써주게 계속해서 대사형의 행방을 탐문을 하되 소리 소문 없이 해야 하네. 아니 본문의 배신자 당쟁의 일에 대해서 일단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네. 만약 소식이 새어 나가면 장모님께서 병으로 쓰러지신 일이 알려질 수밖에 없네. 노대가 기울고 노가 부러지면 배가 가라앉지. 안으로 해도 어쩔 도리가 없을 거야. 알겠습니다. 대리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빨리 늙으시는. 이미 늦었다네. 야심만만히 헛돼 법으로 품고 군주의 곁을 바로잡아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생각했구만. 이 인생의 앞쪽 절반은 차가운 창의 등불 아래에서 책과 씨름하고 뒤쪽 절반은 책상 앞에 서류 작업에 시달리는구나. 좋은 청춘은 이미 허송세월에 다 해버리고 무의미하게 살다 문득 돌아보니 양쪽 기민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네. 이석방은 원래 보잘것없는 작은 방파였습니다. 강릉 사건을 만나 개방이 세력을 잃자 기회를 다 일어섰지만 방파원도 수준이 들쑥날쑥하여 우리 상대가 될 수 있을지 미칠수입니다. 그리 말하면 안 되네. 만사는 화합을 중시하고 이분 원한 있는 것도 아닌데 싸우지 않을 수 있다면야 싸우지 않는 것이 좋지. 남의 아내를 납치했는데 기분 원한 없을까요? 있겠지. 맞군. 사자 그거 잘못 말한 거야. 사형이 남의 아내를 납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사히 지낼 수 있겠어? 비석방은 야심이 넘쳐난 조만간 법문과 자원교로로 될 거야. 그들 어째서 청성이나 알파 공격하지 않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옛날부터 강호의 투쟁과 국가의 혼란은 어디서 비롯됐는지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석방이 족중에 방파를 세우고 세력을 띄우니 한산에 두 호랑이 있을 수 없는 방. 올 것은 결국 오게 되겠죠. 그렇지. 친구가 될 수 없는 짠 조만간 원수가 되기 마련이야. 차라리 선수 치르기 좋았을 텐데 아쉽게 좋은 기회 놓쳤네. 사제가 말했듯 보문의 행동 또한 정도도 사도도 아니고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았으니 정사양파가 당문을 꺼린 것도 당연하고. 다른 문파들을 우리 두려워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문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만. 서로 침범하지 않은 걸 가장 좋고 굳이 우리 괴롭힌다면 그놈의 애미를 패줘. 3, 4형 4대 애미 패겠단 말이 나도 정확히 뚜렷해서 4형이 더 당문제자 같대요. 웃음거리가 되었고 정말로 그렇네. 그렇게 말하시니 대사형 방주의 부인을 납치해 그들의 마음을 걱정이 심지 않았으면 비석방 고문은 세약했으면 다 이미 무자백에 죽이러 왔을지 모르겠네요. 맞아. 게다가 강릉 전투도 본문을 공격했지 운기였지. 다만 대사형이 그 방주 부인 어디에 숨겼는지 알 수 없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그녀를 이용해 비석방을 협박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잔뜩 고문한테 죽여서 기세를 떨쳤을 텐데. 본문에 너같이 천인공노할 개자식이 있어야 대사형이 사람 숨기라는 거겠지. 사제, 자네는 이토록 잔인하니 연치란 게 없는가? 어렵구나 어려워. 대사형이여 제발 선체를 베풀어 산에 돌아와 주시오. 돌아오지 않으면 당분이 내 손에 망하고 말 것이오. 이 당승이 하늘에 맹세하오니 만약 대사형이 무사히 돌아와 준다면 내 다시 그에게 독서와 글쓰기 강요하지 않겠소. 나 당뇨원도 맹세하오니 대사형께 내게 빚지 술값 다시 독촉하지 않겠소. 대사형이 돌아오신다면 난 입실제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이야? 그거 네 오랜 소원 아니었어? 맞아요. 오랜 소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사문의 안녕이에요. 사제. 뭐야? 왜 인제와
개똥같은 놈아! 그래도 어찌 도라는 간다. 도라는 가.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굳이 네 소원 포기할 필요 없으니 내가 지금 실현시켜줬지. 회사요. 그래, 내가 돌아왔다. 사정은 잘 들었어.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고. 어찌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사역께서 돌아와 자리를 지키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대리 장모님님, 마침내 소인을 다하고 물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삼사제, 아직 좀 더 맡아주게. 어찌하여? 본문의 일들은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건 결정한 사람이 아닌 실행한 사람이지. 내가 장모님이 된다 해도 자네보다 나을 게 없어. 반대로 내가 밖에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네가 하지 못한 수도 있지. 그것도 그렇군요. 안의 일은 역시 자네가 맡고 바깥에 잡다한 일은 내가 알아 처리하지. 대사역 강호가 다살아난 시기라 각 우파의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즉 무슨 방책이 있다면 함께 의논하신 거 어떻습니까? 즉 경선을 움직여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됐고 상의할 수 있지. 하지만 이렇게 머뭇거리는 건 당문의 체면을 깎는 일이다. 새 사제들아, 너희에게 묻겠다. 우리 당가의 방식상 길에 불이한 일을 보면 우리 신조가 무엇이냐? 너희가 말해봐라. 전조, 형조, 황제가 안력산 쫓겨 지방을 피난왔을 때 우리 도의세를 부리며 폭력으로 세관을 거두고 백성들에게 재궁전을 치를 강요했을 때 우리 당가의 선조께서 뭐라고 했지? 그놈의 애비를 패라! 그래, 바로 군대를 막아서기 위해 외성이 지어진 거지. 그 늙은이 황제한테 맞섰는데 궁원 무림에 누가 당몬보다 배짱이 있을까? 강호 풍파의 당가 자제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싸우다 죽더라도 식구들은 외롭지 않다. 그래, 피와 살로 만든 몸은 결국 썩어 없어질 날이 오고 뼈를 파내어 가루도 만들 수 있지.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거야. 확실히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전에 극락교가 서하에 일어났을 때 우리도 그저 방관하지 않았지요. 대사형은 아직도 자기가 장모님 제목이 아니라고 하네. 한마디 외침에 사형제들 모두가 전이 불태우고 있잖아. 장모님께서는 대사형이 점찍은 것도 무리가 아니야. 다 능력이 좋은데 책임만 없어서 그렇지. 능력은 좋은데. 그런데 대사형이 이번에 실종되셨을 때 대체 어디 가셨던 겁니까? 술이나 준비해 두거라. 내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줄 테니 솔직히 별것도 아니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그렇습니까 대사형? 장모님 뵈러 가십시오. 소삼에도 위층에 있습니다. 그렇지. 사부님 뵙고 돌아왔다. 소삼애가 대사형 바짝 붙어서 작은 손으로 그의 소매를 잡고 놓지 않으려 하네. 이걸로 됐어. 대사형 돌아서 소삼애가 평생 의탁할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을 오늘 버리겠어. 좋아라. 소삼애, 다른 사람에게 붙어있을 순 없니? 너 때문에 옷이 다 찢어지겠다. 응? 안돼, 저리로 가. 좋아. 다들 장난은 그만하고 자리에 앉아봐라. 아직 의료나 중요한 일이 남았으니. 본문의 상황. 이건 너희도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부터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질 테니. 이숙방의 일은 까놓고 보면 아주 쉬워. 내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을 벗으로 만들 방법이지.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두고 보라고. 이 몸에 묘책이 있으니. 내가 와운강에 가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걸 보게나. 그럼 본문의 배신자 일은 대사님께서 어찌 보십니까? 방수홍 사숙 말인가? 배신자 당제가 말하는 거요. 너희들 말로는 당시 사부님께 목숨 경계에 달렸을 때 이사제가 그 틈을 타 극락교의 회심단을 강제로 먹여 나무를 굳어 잠에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봤지? 그렇죠. 사부를 배신하게 만든 그 역적을 쉽게 놓아둬서는 안 되지요.
반대로 말하면 사부님께 시심단 드시지 않았으면 진작에 돌아가셨을 게 아니냐? 그 우리 겁주고 협박하는 수작일 뿐입니다. 무슨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일단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이사지를 만나더라도 바로 죽여서는 안된다. 잊지 마라. 장모님 생사가 아직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근데 저 말도 맞아. 가사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아니해서 바로 죽었겠지. 내가 그런 직접 찾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어릴 때부터 그 녀석이 잘못 저지르거나 억울한 일에 당해서 숨어올 때마다 내가 찾아내지 못한 적이 있었나? 이번에도 예의는 아니 내기 맞게. 개방 말인데 지금 구파가 장악하고 있지? 그들의 명성 되찾기 위해 공을 세우려 안달이니 필시 강화가 혼란하고 강 문파가 정신없음을 노려 마구잡이로 싸움을 걸려야 할 거야. 나도 그럴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건 너무 멍청하고. 제발 좀 그들은 거지라고 뭘 얼마나 대단한 직견을 기대하는 거야? 늙은 우두머리 거지가 시키는 대로 아래 것도 따를 뿐이지. 이 일에 배우 조정단 상관세가일지도 몰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상관세가까지 연루된단 말입니까? 상관세가가 승산 복권 분타와 결탁하여 당문 배신자 사속을 지원해 권력을 빼앗으려 했지. 맞나? 맞아. 정확해. 상관형. 인연도 지금 문제야. 이는 상관세가가 거짓으로 근분세수한 척하면 실제로는 우리 당문에 대해 다른 속셈을 품고 있다는 뜻이지. 게다가 개방 장로들은 스스로 원해서 거지가 된 것이 아니니 돈벌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상관세백이라면 개방이 약해진 틈을 다 구슬리고 회유할 거다. 뭐하러 힘들게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이겠어? 일리가 있어. 싸게 사는 게 맞지. 지금의 그들보다 싼 인력도 없을 테니. 만약 그렇다면 그들을 신경 쓸 필요 없어. 너희는 이미 배신자 물리쳤으니 개방인 비열한 성미로 봐. 다시 허세를 좀 부리다 점차 기세를 누구뜨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할 거야. 다음에 만나면 책임을 모조리 신파에 넘기며 본문을 공격한 건 신파에다 둘러댈 거다. 아, 본문이 아직 건재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지. 만약 다시 한번 우리가 흔들게 된다면 개방을 즉시 물에 빠진 개라 잡으려는 것처럼 달려들 것이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오, 좋아. 너희들 묻지 않은 거 걱정이지. 나는 금나라 갔었다. 금나라요? 좋아, 너희들 좀 비켜봐. 이제 이야기 시작할 테니. 나는 먼저 송금 전장으로 갔다. 강릉대전은 그 전장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다. 거기서 전설 도법장군 단하자를 만났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 장군 직함은 사실 명예직이지만 휘하 병사들은 정말 그의 명령을 복종하더고. 저게 단하직이야? 애꾸는? 그의 주의 아래 송나라 병사들은 금나라 갈고리 기병대에 겨우 맞설 수 있었지. 하지만 이런 균형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어. 바로 너희 대사형인 내가 나타났기 때문이지. 그 후로 나는 양양 병사를 도와 마음껏 육격전 벌이며 휘저었다. 심심하면 도망다니며 적들을 따돌리고 백부장 천부장을 보이는 놈이 있으면 가서 목을 따버렸지. 쳐들어온 금단 병사들이 혼비백산으로 도망가니 어찌 통쾌하던지. 그날 밤 나는 단하자, 양양 수비대장, 조방장군, 병사 형제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 어찌나 진탕 마셔야 되는지 양양 술집에 술을 우리가 다 마셔버렸지. 그래서 거기 왜 갔냐, 우리 저렇게 하는 동안. 아, 얘도 쌍앞에 진짜 본보수. 날에 밝자마자 난 성을 나섰다. 그 후 줄곧 북쪽으로 가서 금나라를 떠돌았다며 가는 길에 기루 몇 군데 들렸지. 기루 들을 여유도 있었다고? 금나라에 빼앗긴 우리 강산과 그곳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귀한 관심을 가질 거면 당연히 기루부터 시작했지. 그녀들은 가련한 사람들 중 가장 가련한 이들이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이 새끼가. 그리고 나는 응천, 개봉, 하남, 하중 연합 산적들의 결의 대회에 가서 그놈들의 애미를 팼지.
전형적인 무협지 소리긴 하네. 돌아다니는 게. 무슨 소리야?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갑작스럽지 않아. 생각해봐. 산적은 어디나 있잖아. 송나라의 반역자지만 금나라 조정에 맞서는 놈들은 용리 호걸들은 곧바로 바로 황금 의사가 될 수 있지 않겠어? 황금 의사? 금나라에 저항하는. 오, 그렇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산을 찾아 왕노릇한데 왜 사형만 듣겠어요? 그래서 난 되기로 했다. 바로 그놈들 모두 때려 눕히고 산적왕이. 세상에, 당문에 어쩌다 사냥가도 불초원제자가 나왔는지. 또 그들의 우두머리에 만승금도 만형님이 대단한 소식을 알고 있더군. 금나라 형제 안한순에게 누군가의 서신을 받고 양양 전선에 직접 가서 금나라 원수 복산 안정을 위문하려 한다는 것이지. 청구에 일어나게 저럴 기회가 왔다. 나 당모를 따라 개같은 황제의 목을 따라 갈 자는 오라. 난 이렇게 해줬다. 그러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지. 나는 기지를 발휘해 개같은 황제의 이 수행무사의 말을 빼앗아 타면 하고 도망치면 그들을 유인했다. 잠깐만요. 왜 그렇게 흔들거려요? 그게 어제부터 말 타는 모습이요? 오, 그때 내가 만한순의 깃발을 뺏었거든? 내가 만한순 사신인 척하면 군영에서 마중나온 복산안정에게 말을 몰아 돌진했지. 난 대뜸 육수를 퍼부었어. 역적 복산안정! 감히 산적과 결탁하여 폐하를 습격하려 하더니 모든 장병을 들어라. 역적 복산안정을 체포하라. 명령에 불복하고 저항한 자 용서 없이 죽여라. 그 얼간이 놈은 내 손에 깃발을 보고 얼굴 잿빛 감히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신은 억울합니다. 폐하께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외치더군. 나는 다가가자마자 칼로 목을 베어버리고 그의 머리를 암기 삼아 던져 추격한 병사를 또 하나 죽여버렸지. 원래는 말머리 돌려 안한순까지 해치우려 했지. 하지만 역시 무리였어.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요상하네. 우리가 믿을 것 같아요? 예전 대상이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장원급제한 친구가 술을 사준다고 거짓말을 했었어. 결과가 어떤지 알아? 대상은 기루에 있었어. 나한테 술을 사준 건 화계였어. 화계는 여장원이라 불리는데 몰랐어? 또 한 번은 대사를 암살하러 간다 했었지. 결과가 어땠는지 아는가? 대상은 기루에 있었네. 이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지. 기녀서열 첫째가 여장원 화계이고 다음이 여방한 여타마일세. 그 다음 해원 학사이고 마지막이 대사라니. 됐다. 믿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어쨌든 난 다 설명했다. 지난 일은 지나갔으니 더 말해봐야 소용없소이다. 삼상이 딱 봐도 안 믿는군. 대사형은 사형은 본문의 대체자로서 이제라도 좀 진지해져야 합니다. 본문의 흥망이 사형에게 달렸단 말입니다. 나도 당연히 알고 있지. 대사형 장문이 정신 뜨셨을 때 법문의 장례 외에도 단어 중요한 일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소삼의 혼사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기우길 바랐지만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도망갈 생각 마십시오. 무슨 소리? 삼사제에 계속 걱정이 많구나?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걸 잊었는가? 소삼의 일이 오너라. 대사형, 사형이 지켜보는 차나온 아이입니다. 모두가 손바닥 위에 애지중지 키운 옥처럼 고운 미인이라 깨질까 두려웠지 않습니까? 사양은 아끼긴커녕 매번 듣기만 하면 도망치려 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이지. 친동생 같은데 어떻게 손대겠나?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도 않고. 장모님께서 저러신데 정말 소삼에 의지할 곳 없이 내버려둘 셈이니까? 좋아, 소삼에 이리와. 대상이 물어볼 게 있어. 응? 내가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면 어찌 지금까지 살았겠는가. 나는 오늘에 올 줄 진작 알고 있었다. 이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라고. 당신의 발 구름이 울부짖고 이거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발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사부님께서는 너와 내가 혼인할 부부가 되길 바라시는데 네 생각 어떠냐? 없어. 모두 아버님 뜻대로 할래. 네가 말을 잘 듣는지 묻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원하는지 묻는 거다. 이건 평생의 문제인데 네 마음에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냐? 당연히 있지. 아빠, 엄마, 너, 이사형, 삼사형 모두 다. 그런 뜻이 아니야.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야. 넌 천지 무성세 못 쓰잖아. 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똑똑해. 네가 바보야. 유치하네. 유치해. 이러니까 꼬맹이네. 소사배가. 예전에 남궁 노태하께서 유학을 장려하셨을 때 네 미모 보고 다가온 젊은 혈객들이 없었느냐? 있었던 것 같다. 오, 나쁘지 않네. 그 중에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럭저럭. 그럭저럭이 무슨 뜻이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뜻이냐? 아니면 다들 괜찮았던 뜻이냐? 관심 없었어. 탐사제 들어보게. 이 아가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 몇 년 더 기다려본 게 어떻겠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일은 접어두지요. 다만 장모님께서 몇 년 더 기다리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야, 이거 무조건 실패야? 아, 실패 고정이냐고 확률이. 왜 이래 이거? 극장 가서 귀칼 봤는데 눈물 난다고? 그 정도야? 뭐 되게 슬픈 내용이야? 귀칼이? 그런 거 아니지 않아? 막 귀신 잡는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로 막 그 귀신 잡는 내용 아닌가? 슬픈 내용이 많아? 그래? 내가 아는 거는 다른가? 내가 아는 거는 그냥 귀신 잡는 뒷담들이 귀신 잡는 내용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안조나 해야지 이러면. 맞다. 철가람을 갈아타자. 약해지긴 했는데 조금씩 오르겠지. 주인공 이뻐진 모드 없냐고? 모드로는 있겠지. 모드는 있겠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다시 뗄까? 성공했다. 형 실패 뭐 있냐고 아까. 아니 나가지를 못하네 그때. 우파 상황이 안 좋아서 나가지를 못하나봐. 나가지를 못하면 돈을 못 벌어오는데? 현실에 저 정도 얼굴이면은 평범하게 못생김 정도. 평범한 건 아니고 보통은 아니야. 보통은 아닌데 평범한 길가에서 볼 수 있는 못생김 정도? 나 뭔지 알죠? 평범하게 생긴 얼굴은 확실히 아닌데 평범하게 생긴 못생김 정도. 딱 그 정도 그 느낌. 길 가다 저 사람 좀 못생겼네? 하고 하면은 딱 이렇게 생겼다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 근데 주인공이 못생겨서 몰입되는 게 많긴 해. 왜 이게 스토리적으로 얘가 못생겼잖아. 못생기고 외문제자란 말이야. 무협 알아요? 무협 알아요? 외문제자가 뭔지 알아? 이 문파에서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라 문파 밖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문파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무협지의 외문제자가 바깥에서 키우는 제자. 한마디로 문파 정원이 있으면은 그 정원이 가득 차고 남은 찌끄레기. 그래도 받아주세요 해서 임시로 받아줘. 임시 멤버 정도? 임시 제자.
그런데 그 왜 문제자야. 그래서 못생겼는데 심지어 못생긴 것 때문에 부모님이 버렸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는 아니지. 못생겼다고 해서 부모님이 였다가 버렸어. 계란 4알 주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이 문파에서 가장 오래 있었거든. 문파에서 막 그 제자들 때 중에서 가장 오래 있는 제자인데 입실 제자로 못 들어갔어. 사람이 이렇게 다 빵꾸났는데. 그동안 근데 이 당문이라는 문파는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당문이라는 문파가 무너지기 직전 될 때까지 얘는 아직도 외문제자야. 그래서 한마디로 못생겼는데 재능도 없어. 그런 애가 지금 이 문파를 살리려고 아둥바둥 하는 이야기야. 못생겼는데 재능도 없는 애가. 되게 좀 그래서 뭐 몇몇 비유들 보면은 되게 좀 슬프긴 해. 노력도 재능이지라고 하면 맞죠. 이제 내가 여기 가르치는 거야. 당신이 단련 지휘하는 날이 올 줄이야. 감회가 새롭다. 지도하는 입장이 되니 당신보다 자질이 떨어진 제자가 적지 않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들의 눈높이 능력에 맞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당신도 생각지 못한 무학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됐어.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얼굴은 유전인데 얼굴은 유전은 사실 다른 말이긴 해요. 왜냐면은 유전이란 것도 유전자끼리 조합이 돼야 되거든. 조합. 그러니까 조합이 잘못되면은 잘생긴 부모들 사이에서 못생긴 애가 태어날 수 있긴 해. 그래서 그냥 운빨이야 운빨. 사실 얼굴. 물론 유전자 탓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운빨이긴 해. 부모님의 예쁜 모습만 다 따오고 나면은 양쪽 거를 조합하니까 못생겨지는 그런 얼굴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가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물론 그렇다고 하긴 하나하나 못생기긴 했는데. 안 좋으나 계속 합시다. 또 이 단조를 빨리 늘려서 원래 암기만큼은 또 메꿔놔야지. 하수 마지막 날은 출연 하면서 끝나자. 옹자검도 익혀야 되고 100원 통비권도 익혀야 되고 악문 약전도 익혀야 하는데 익힐 게 정말 많구나. 남자는 그래도 못생겨도 키라도 크면 그나마 낫다. 키라도 그 몸이라도 좋으면 괜찮지. 근데 진짜 근데 슬픈 게 뭔지 알아? 몸이 좋은데 못생긴 게 슬픈 거야. 몸이 좋은데 못생긴 게 정말 슬픈 거야. 보통은 못생긴 사람들은 그 몸도 안 좋아요. 몸도 안 좋은데 몸이 좋은데 못생긴 게 정말 슬픈 거야. 온천대 찾읍시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산 위에 온천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 그랬지. 하지만 그 일대는 몇 채의 허름한 집들과 함께 팔렸다 하더군. 찾아서 목욕탕 개조하는 거 어떤가요? 목욕탕이라고? 사람들이 함께 목욕하는 거 말하는 건가? 이건 좀 풍속 해치인 건 아니냐? 사제 어찌 그런 음타가 생각하는 건가? 오늘? 소름 돋는 사건? 어떤 거?
마페형들 40대 아주머니가 카톡 보이스 채팅. 저렇게 이렇게 생기셨는데 보이스 채팅 게임에서 여왕 보라고 했다고? 아, 그런 거 많지. 한 7, 8년 정도? 7, 8년 정도 전에 PC방 가서 여자 목소리 들리는 데 가보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어디 게임할 때 여자 목소리 갖고 뭐 외모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뭐 목소리 호쾌하고 좋다고 막 그런 건 없어. 목소리로 사람 외모 판단하긴 그런 거 없더라고. 제가 그래도 예전에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좋아할 정도면 잘생겼다 생겼기 때문에 뭔 말할? 예스. 한마디면 충분해. 다들 물을 길어 방에 씻으니 바닥이 온통 젖어있어서 그래요. 아크라이도 안하고 겨울에 괜찮지만 여름 수증기가 쪄서 제자가 방 전체에 이상한 냄새가 찾아난다고요. 남자 키 크면 된다고? 아니야. 키 커도 아니야. 키 커도 전혀 그렇지 않아. 내 키 178인데 큰 키가 아니야. 78, 79? 딱 그 왔다 갔다 해. 큰 키는 아님. 180은 넘어야지 큰 거지. 요즘 평균이 176일걸요? 요즘 평균이 176? 그 정도 될걸? 큰 키는 아니야. 홍송을 해친다는 것도 어째서입니까? 아이고, 넘겼다. 온천 물줄기를 나누어 남녀를 구분하고 엿보는 것을 검금하면 지금 남녀 제자들이 각자 방에서 목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걱정할 게 없지 않나요? 맞지? 그건 그렇군. 좋아, 고려해보겠네. 그건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젊은 애들 얘기라고 하면은 점점 그게 올라갈 거야. 근데 평균 키가 그럼 내 키가 점점 평균이 된 날이 오겠지. 그럼 높은 게 아니야. 지금도 거의 가까워졌는데. 요새 젊은 애들 엄청 크더라가 아니라 중고등학생 애들이 엄청 커요. 중고등학생 애들. 중고등학생 애들이 잘 안 보이긴 하거든. 잘 안 보이는데 진짜 커. 보면은. 오후 3, 4형은 채권자 찾아가 상의했다. 산성 원숭이들이 목욕을 너무 좋아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괴롭히는 바람에 온천 주변에 이미 인적이 산지 오래였다. 덕분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온천을 되찾았다. 야, 170은 지금 다 넘어요. 170은 다 넘어서 금방 커. 평균 키가 또 오를 거야. 애기도 올라오면. 그나저나 너희들 못 느꼈어? 비석방놈들이 요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장을 보러 산에 내려갔을 때 느꼈는데 소란도 안 피우더라. 듣자 하니 실종됐던 방주 부인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다 들었어. 속방주는 지금쯤 마누라 꽁무니 뒷쫓느라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야. 비석방과 전투 상태 해제. 좋네요. 맞아, 여자도 커. 약간 그거 보면 돼요. 요새 아이돌들 있잖아. 요새 아이돌 4세대인가? 지금이 4세대 아이돌이니까 보면은 3세대, 2세대부터 한번 봐봐. 1세대부터 보기 좀 힘들고 2세대쯤부터 봐봐. 2세대, 3세대, 4세대 아이돌들 보잖아요. 키가 점점 커져. 평균 키가 이제는 170 넘는 그룹들이 좀 많아졌어. 예전에 옛날 그룹 중에서 나인뮤지스라고 그룹이 있었는데 나인뮤지스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가 원래 키 크다고 유명했었거든. 전원 170 가까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170 넘는 사람들이 많지. 왜 안유진도 170인가 173인가 그렇잖아. 그렇듯
요새 점점 커지긴 하지. 여유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유전자 적으로 점점 키가 커지고 있대요,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 후대 사람들이 점점 커지고 있대. 부모님들이 작아도 커지는 경우가 많대. 영양학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커지는 게 많다 하더라고요. 다영이 여기서 마당 쓸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바닥이 더러우니까 쓸고 있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니 이렇게 뭐라도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사형께서 이렇게 청소할 시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뭘 먼저 하기 바라는데? 장작 패기? 장작 꽤 남아있지 않았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엿한 고참이시잖아요. 비석방 문제 이제 해결됐지만 본문에 저기 비석방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니 뭔가 대책 생각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급식이 허접했는데 급식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급식도 중요한 것 중 하나긴 한데 집에서 먹는 게 두 끼야. 끼. 집에서 먹는 게 두 끼라서 집에서 먹는 것도 중요한 거지. 이 게임 주인공 마지막에 대장되는 거냐고? 몰라요. 엔딩이 50개야. 엔딩이 그 엔딩록 보니까 50개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엔딩이 너무 많아. 주인공 여자 맞냐고? 남잔데? 남자라서 여기 있잖아. 침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소사매라고. 그래서 여기 여자들 있어요. 침계 소사매라고 있잖아. 남자야, 남자. 걔네랑 사귈 수 있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배드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내용이? 나? 너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난 외성제자라고. 외성제자가 뭔데요? 날 놀리려는 거야? 외성제자 바로. 아 맞다, 너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모르는 것도 당연하고. 나 이후로 더 이상 외성제자 없었으니까. 아 이제 외성제자 그 외문제자가 한 번도 자기 이후로 한 명도 없으니까 외문제자가 이제는 새로 들어온 애들도 외문제자가 뭔지 모르는 그래. 고참 사제가 있다 정도로 여기는구나. 망할 대로 망했네. 화가 이제. 외성인 내성인이 하는 헛소리 책임으로 회피하려 하지 마세요. 대리장모는 이미 충분히 바쁘시고 사사형 자리를 자주 비우시니 나도 사형만 바라보면 의지하고 있다고요. 나를 의지하고 있다고? 외성제자를? 돈 좀 벌고 옵시다. 아, 돈 버는 게 아니라 의전하고 온천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새로 만들었는데? 의전 가보자. 안일. 오늘도 변함없이 착실하게 노력한 하루였다. 그렇구나. 무학이 없으니까 단조나 연단 쪽만 가봐야 되네. 이번엔 의전 갔으니까 온천 가보자. 온천.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더 좋아졌다. 당신의 뼈마저 녹아내질 정도로 몸 담갔고 피로가 싹 사라졌다. 내일은 마저 용기가 생긴 것 같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을 때 수련해야지. 예스. 공자검 맞다. 체력을 좀 키워서 100원 금강퇴를 배우거나 100원 통비권 아니면은 의학을 좀 키울까? 의술을? 항독 항마 올리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요것도 좀 핵조정이 뭘까? 핵조정? 성정하고 심상이 떨어지니까 좀 별론데? 내공을 배울까, 내공? 무학은 못 배우고 무산 동구보도는 배울 수 있는데 이거나 배우자. 새로 얻은 웅자검의 능력이 뭐냐? 분자의 풍모, 수양, 성정, 처세 세 항목이 모두 중용일 때 최종 피해량 및 피해 감소율 상승. 수양, 성정, 처세. 성정, 처세, 수양. 도덕 빼고 중용인데? 오? 잘됐다. 망치 두들겨 야지. 이런 애가 고참이라니. 아, 1포. 이제는 세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로그빨이 최고지. 암기 피해 40. 뭐야? 방어구 좀 살짝 올릴까? 방어구? 방어구 살짝 올릴까? 튼튼한 거 좋긴 한데. 방어구 근데 이게 끝이라서 얘가 호신경이 진짜 좋아갖고. 얘를 좀 더 찍어줄까? 맞아, 얘 찍자. 그래도 암기 보정이 달려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끝나고 뭐 할지? 요거 끝나고 생각해볼 듯?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다음 거 안 찾아봤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예상 언제쯤?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하루에 그래도 6, 7시간씩 하니까 금방 나아가긴 하는데. 거의 다 찍었다. 폴아웃이나 스카이림? 너무 옛날인데? 스카이림은? 언제적 스카이림이야. 운명이 근데 뭐지? 운명? 운명이 뭔지 모르겠네. 따. 아, 은자 부족. 난 요새 아예 안 켜. 켜본 적도 없어. 계정 진작에 끝나갖고. 갈 생각도 없고. 아니, 성격만 더 나빠지네 이거. 당신의 인간으로서 양심을 저버렸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남의 집안 파탄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설령 그것이 누군가의 어머니 유일한 일품이라 할지라도 당신 가차없이 그 먹이 뺏어왔을 것이다. 인성 썩었네. 할인 모필 개발하지? 새함계를 생각해냈는데 며칠 휴가를 내고 재고를 좀 써서 시험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정말이냐? 사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이름은 살인 모필이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모필과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 내부에 솜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의 붓털보다 물을 더 잘 흡수해서 붓끝에 먹을 묻히기만 하면 솜털에 젖고 솜털을 젖으면 끊임없이 붓대 안에 기계를 작동시켜 독침을 발사하죠. 뭐라고? 왜? 당연히 옆사람 쏴주기 위해서죠. 손을 쓸 필요 없이 암기를 발사하니 충분히 음원방을 독하지 않나요? 천리가 용서하지 않을 걸세. 깡깡. 함사양이 문인으로서 이런 물건 탄생을 용납하게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런 걸 만들어냈다. 할인 모필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여러 건의 큰 사건을 저질렀다.
이로써 글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당문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지 알게 되었다. 맞습니다. 대리 장모님께서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요? 원래 회의는 방금 끝난 거 아니었나요? 사제, 자네와 함께. 내 능력이 부족하고 진이 덕이 자리에 걸맞지 않아 재앙을 초래한 것일세. 누차 당문이 불행한 소식이 닥치고 명성이 땅에 떨어졌으며 능력 있는 자들은 거의 사라졌으니 실로 이미 산이 다 하고도 물도 다한 절망적 상황이 일어났네. 나 당승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네. 삼사역이 모두가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을. 이제 너무 자책하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사형 얼굴이 사뭇 비장하다. 설마 군인들 해산시키려는 걸까? 맞는 말일세. 이 일은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로 본래 월회 자리 말일세 했네. 오늘은 임시로 소집해둔 것은 두 사제 그리고 소삼회와 함께 중대한 일을 상의하기 위함일세. 특히 소삼회, 이번만큼은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된다. 저요? 그렇단다. 이 일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학문과 명맥에 관련되어 있다. 본문이 강호 정세에 대응한 것은 오히려 그 다음 문제지. 어찌 되었든 소삼회 너의 의견도 묻고 싶단다. 저는 최대한 노력할게요. 그래, 요점부터 바로 말하도록 하지. 오늘 논의할 것은 바로 소삼회의 병승대사일지. 장모님께서는 본래 대사형의 의발을 계승하여 장문직을 잇고 소삼회의 배필이 되길 바라셨네. 하지만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되었지. 그러므로 내 생각을 강호에 널리 알려 각 문파의 우수한 젊은 인재를 널리 초청하고 모두 당문에 올라와 겨루게 하는 것일세. 무공과 재능을 겨룰 뿐만 아니라 학문과 가문, 배경도 비교하고 또한 소삼회 마음에 들어야 하네. 그 중에서 뛰어난 자가 나타난다면 비로소 소삼회에게 그를 맡기려 하네. 소삼회 가면 근데 뭐 예상한 결과긴 한데 무할이 뭐 소삼회한테 얻을 수가 있겠어. 잠깐만요, 삼사형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장모님께서 내게 당부하셨네. 당신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대신에 소삼회를 병생대사를 주관하라고 말일세. 내 어찌 장모님 당부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이미 좋은 기회를 선택했으니 다음달 초다세 본문에 사위를 뽑도록 하겠네. 자올 뒤가 바로 시집가기 좋은 기회이니 좋을 때가 되면 신혼부부가 동사 앞에 가서 당가 선현들께 절을 올리고 우리는 기쁘게 소삼회를 시집 보내세.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백리길도 급히 달린 전령을 보고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달 초다세라면 어떤 사람들은 소식도 전해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타사제 듣자 하니 천하의 상회들이 기록히 발에 편지를 묶어보내면 하루에 천리를 간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분명 사실이에요. 기회를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것이 바로 장사의 기술이니 만금보다 더 중요하죠. 각 대형상의 상행들은 모두 편지를 전하는 기록기와 비둘기를 기르고 있어요. 제가 체면에 앞서 세워 빌리려 한다면 빌리지 못할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사제, 이번 일은 자네에게 의지해야 하겠네. 알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나 역시 결정이 너무 서두르다는 것도 알고 있네. 만약 평소와 같았다면 결국 일이 경솔하게 할 수 없겠지. 어찌됐든 마땅히 삼서육례에 따라 납체, 문병, 납길, 납징, 청기, 영친을 해야 소삼회의 세가 교수의 신분을 맞을 테니 말일세. 하지만 지금 강호의 정세를 보건대 본문은 실로 위태롭기 짝이 없지.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를 할 수 있네. 대사형이 이제 없는 지금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데 어느 겨를에 낡은 규범만 고집하겠는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강호 연인의 일이니 강호의 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삼사형의 성현의 글을 읽고 몸소 실천하시며 가장 예고를 중요시하는 분인데 그런 삼사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고뇌하실지 가히 짐작할 만하고. 선조들의 비호에 힘입어 본문은 아직 약간의 위세가 남아있으니 좋게 이 일을 추진해야 하네. 맞는 말이야. 지금 문파가 사실상 망한 수준인데 이 정도면 삼류 문파 수준이 돼버렸거든. 이 상황에서 이 위세라도 남아있을 때 해야지, 아니면은 진짜 삼류 문파 말고 소삼회 보낼 데가 없어. 그럼 소삼회가 좋은 남자건 아니
좋은 남자가 아니라면은 차라리 돈 많은 쪽 가는 게 낫잖아. 그렇게 생각했겠지. 고3에 넌 괜찮겠느냐?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문과 장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항의한다. 절대 항의해. 초3에 못 보내. 공원도 깎든 말든 씨. 잠깐만요, 삼사형.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네에게 무슨 고견이라도 있는가? 고견은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초3을 서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본인대 사는 예로부터 부모의 명과 중매의 말에 따랐네. 어찌 서운함이 있겠는가? 하물며 이연이 이럴지 어떨지 누가 선택될지 초3의 마음에 달렸네. 초3하게 결정하지 못하면요, 당연히 내가 그녀를 대신하여 현명한 선비를 골라줘야지. 이런 법이 어딨어? 그 입 다물게. 삼사형, 장문이 낀 초3이란 외독딸 하나뿐이다. 이 당승은 어떻게든 당가의 혈맥을 지켜야 한단 말일세. 초3애를 밖으로 내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초3을 보내려 하는 것이네. 설마 너는 혈기만 믿고 빈말로 허세만 부리며 초3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 것이냐? 일이 아직 그 징역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사형조차 해내지 못했는데 네가 어찌 초3애를 온전히 보호한단 말이냐? 이것은 소원을 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네. 아직 모든 것이 늦지 않았을 때 말이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사제. 이런 무력함이야말로 인생이란 것이다. 나가고 한들 어찌 그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고 그녀가 더 살아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고 싶지 않겠느냐? 아니야, 틀림없어. 점점 더 아직 거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네 붕수도 모르고 방자하게 굴지 마라. 너는 네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너와 이치를 따져봤자 통하지 않는구나. 나와라. 내가 당문의 방식으로 너를 가르치겠다. 아빠 뜨자고? 나 사사형도 이겼다. 고정하십시오. 이런 와중에 집안길 싸우다가 문인들을 보고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삼사형, 예전에 내가 아니야. 예전에 내가 아니야, 삼사형. 암기. 주저리 해봐라 이 멍청한 녀석아. 암기. 암기. 삼사형은 별거 없습니다. 대상대가 되지 못해요, 삼사형. 암기. 구공. 아, 졌어. 구력에 말빨 40이라니. 찌르기. 죽으셔야죠. 이제 암기가 날아갈 겁니다. 아시지요? 사람을 화나게 하고 있어, 이씨. 허접한 것이?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걸로 승부가 났다. 그만해. 그만두지 않겠다면 내가 상대해주겠다. 사형 맞아. 사제, 네 무공으로 삼사형 이긴 것조차 이리 어려운데 하물며 강호고수 어찌 당연할 거야.
만약 나 역시 저기라면 어쩌겠어? 만약 나같은 자들이 한꺼번에 4-5명이 덤벼든다면 그것도 어쩔 거야? 만약 소사매가 시집가서 잘 살지 못하면요? 그녀가 집을 그리워하면요? 그것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더냐? 나 삼사형 말 들을래. 소사매, 니 그럴 필요 없어. 삼사형 말 들을 거야. 하자가 결혼은 좋은 일이라고 했어. 병사를 통해 나쁜 길 몰아낼 수 있으니 어쩌면 아버님께서 다시 깨어나셔서 내가 시집가는 거 보실지도 모른다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구나. 정신당은 돌아가 이야기하자. 본문의 위태로운 상황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서 너무 이렇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째서 아무도 전환점이 있을 거라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하지만 여기가 여러분 집인데 어찌 그냥 버리고 떠나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당신에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답은 당신도 알고 있었다. 아, 내가 두려워하던 그날이 마침내 왔구나. 이날이 언젠가 올 줄 알았지. 호사매가 결혼한 피토하면 쓰러진다 그랬는데 진짜 피토하면 쓰러져 죽나 엔딩이? 이럴 수가 장모님께서 패하시다니. 나는 삼사형께서 실력 감추고 계신 줄 알았는데 무공이 고작 그 정도이실 줄이. 장모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 서둘러 시집이나 가서 평안을 도모해야겠다. 내가 이긴 게 잘못이냐고. 지들이 져놓고선 씨. 약방 가서 인성 좀 올립시다. 너무 악인이라. 진료를 받으러 도로님이 자신 난성구실을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진료비를 내지 않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풍류를 질투하는 추악한 돌팔이 의원이 사방에 떠들고 다녔다. 젠장. 수련이나 하자. 음양, 조화. 양기가 오르는 건가? 내력과 방어가 일찍 오르니까 좋긴 하네요. 올랐다 내려갔다 하네, 음양이. 아, 빼면 안 되는데. 아, 기분 낼 겸 여자 제자방 한번 갔다 와야겠다. 매복. 아이! 걸렸네. 호감도 떨어졌네. 아,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수삼에 당신 창문 안에 쪼그리는 걸 발견한 거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는 말을 창문을 닫았다. 곧이어 화난 당문이 여자들을 무리가 뛰쳐나 당신을 매달고 죽대로 팼다. 인성이나 또 올리러 갑시다. 당신은 집을 찾아가지 못한 맹인을 무료로 치료해주었다. 자사에 뭐 파는 거 있어? 유성검보, 점송파 심오한 검결, 오독비록, 역전혈서, 문자 논검, 문소 내정 병력도. 와. 참천 흑익 쌍룡검, 향한 잡병론. 비싼 것들이 좋은 거겠지 근데.
방어 쾌보로 더 모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 하나 사자. 하사형의 실력. 하사형은 당분받기 위험하다 싶으면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래. 종종 정파듯 사파듯 안 가리고 작게나마 선물을 챙겨주지. 친구가 많아질수록 나가서 일이 잘 풀리니까. 혹시 적과 정면으로 싸운 적은 없어요? 아니, 힘도 회유도 전부 안 통했길래 그냥 도망쳤어. 그렇구나. 당신 차사형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 내려간다. 쉽시다. 공원도 올린다 생각하면 단조하자. 암기는 맥스 찍었고 눈이 딱대기 나다. 딱포네 딱포. 위로 올릴까? 수련이나 해. 하순에는 도검이 20이 되면 도검 10 경공 마이너스 5 경력도 1 성정. 도검 쪽에 좋은 게 많나 보구나 확실히. 논어도 유학도 올리면 좋나? 뭔 게 있나? 이게 재밌을 것 같긴 한 핵조정이 뭘까? 난 요거 하나 찍어주고 여기도 체력을 올려야 돼서 참 문파를 위해 하는 일은 많지만 얻는 건 없구나. 의전이나 한 번 더 갔다 올까? 뭐가 다른 이벤트가 있나? 의전은 뭐가 없나 보구나.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사형 안녕하십니까? 청혼하러 온 각파 자제들은 모두 장모님 본부대로 잘 안내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저희 고향 땅이 예로부터 이토록 떠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빚도 많이 줄었네? 문파 자산이 많이 줄었네요? 외성은 온통 사람으로 가득 차서 집을 빌려 묵거나 아니면 천막을 치고 임시로 지내며 씻을 곳을 빌리고 있습니다. 마을의 여관과 술집도 모두 사람을 가득 찼습니다. 그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단 말이지. 호사매가 산 밖에 나가 강호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명성이 멀리 퍼졌나 보다. 듣자 하니 지난번 남궁 수련회 한번 다녀온 후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반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언제 공로라 해야겠네. 뭐를 치켜들어 내 발등찍은 것이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안되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으니 원래 계획했던 모든 시험을 기한대로 끝내지 못할 것 같네. 이거 다시 방도를 바꿔야겠구만. 내 생각에 차라리 내일 면접을 보고 올해 무예 시험을 보아 인선을 결정한 것이 어떤가 싶네. 다음날 아침 일찍 신랑감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종묘에 가서 조상님께 점을 여쭙고 좋을 때가 되면 천지에 절을 올리도록 하는 걸세. 하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적어도 체면 세운 셈이니까요. 그렇길래 누가 삼사형들을 그렇게 서두르라고 했나요? 나는 다음 기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본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다네.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약한 소리 하다니 장문이다운 기회가 전혀 없구나. 중매인을 데려오자가 줄은 많은가? 명성이 높아서 되네요. 모두 무림 선배의 고관 작대들은 중매인을 청하여 혼사를 주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을 소 몇 마리 끌어야 할 정도여서 외성에 쌓아두어도 다 놓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접수를 보자마자 뇌물을 찔러주기도 했습니다. 자네 설마 그걸 받진 않았겠지? 왜 받고 싶었죠? 소사매가 곤란해지는 걸 걱정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뇌물받아 부자가 됐을 겁니다. 심지어 사사님께서도 피눈물 흘리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본문의 정이 쓰러졌는데 명성은 여전히 드높을 줄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의가 이토록 두터우니 그들은 모두 본문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더군요. 역시 명가를 망해도 3년은 간다 하더니 과연 맞는 말입니다. 이제 3년째야. 지금이 마지막 해라고. 자네 그 비유는 했다. 예의가 지나치다고 나무랄 사람 없으나 본문이 사위를 뽑는 것은 평범한 혼례가 아니니 이 청원 승낙 예물들은 아직 받을 수가 없네. 소사매의 미래 난군이 결정된 후에 본래 예물과 함께 은은에 늦지 않네. 자네는 명담 명함 소개장을 모두 강경당을 가져오게 내가 하나하나 읽어보겠네. 예. 사제 내일 아침 일찍 우선 순서대로 중매인들을 청하여 본사를 주선하게 하고 각자 한 차례 추천하게. 자리에서 내가 그들의 언행과 인품을 어떠한지 시험해볼 터이니 자네는 사제들을 배치하여 본문의 중요한 것을 지키도록 할게. 훌초한 무리들이 손님인 척하며 기회를 틈타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하네. 이게 맡겨주세요. 함사형 절대 봐주시면 안됩니다. 문제 내실 때 과거 시험처럼 어렵게 내셔야 돼요. 장원의 제목에는 절대 검문 통과시키지 마세요. 제가 두 번째 검문을 지키겠습니다. 자네 진심으로 소삼에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진심인데요. 사제 지난번 일을 논의했을 때 자네와 내가 각자 의견을 고집하여 하마터면 돈문길에 싸워 다툴 뻔했네. 모두 내 수양이 부족한 탓이니 자네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길 바라네. 불행한 소식이 있다나 닥치니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네. 이렇게 오랫동안 미루고 있다가 이제야 겨우 늙으니까 얼굴을 들고 자네에게 말하니 참으로 부끄럽네. 우리 모두가 그 녀석과 잘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단지 얘기 서로 달랐을 뿐이에요. 그렇고 말고. 함사형께서 그토록 경황되셔 다그치는 모습 참으로 보기 드물었죠. 소사매를 왜 그토록 진심으로 따하니? 장모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네 또한 그렇지 않은가? 소사매의 난구는 부디 삼사형이 예리한 잣대로 엄격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네. 문체가 뛰어나기 바라지 않나. 적어도 인품에는 흠결이 없기를 바라보니 반드시 부드러움을 알고 의리를 중히 여기며 성실하고 신이 있는 좋은 사내여야 하네. 무공이 강하면 가장 좋지. 그녀를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그녀에게 모질게 굴어서 안 될 거지만 또 너무 기백이 없어서도 안 되겠죠. 내가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집안 배경 또한 매우 중요하니 사매가 시집가서 고생해서 안 되네. 하지만 부를 과시하고 허영심 강한 전 정중히 사양하겠네. 부디 용모가 당당하여 수사매와 서로 보아도 실증 나지 않아야 늙어서까지 함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는 자가 무리민이 아니라 공을 세워서 이른 널리 알릴 제자라면 자네 생각에 소사매가 어울리겠는가? 그것도 좋지요. 오히려 다르기 더 쉬울 테니까요. 만약 그가 바람 피워 첩을 들인다 해도 수사매가 억울하게 괴롭힘당한 눌러 지내진 않을 거예요. 잠깐 안되겠습니다. 수사매 마음실수하니 만약 그자의 달콤 말에 속으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가. 그것도 그렇지. 하지만 그를 잊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속일 줄 알지 않은가? 저처럼 얼굴 험악한 것은 괜찮지만 호사매가 그런 사람 얼굴이나 짐승한 놈한테 속을까 두렵습니다. 정말 걱정되네요. 에휴. 그럴게 말일세. 에휴. 오늘 밤 별일 없어 일찍 쉬게나. 내일 바쁠 테니. 마침 그럴 참이었습니다.
이제 막 해가 지는데 이렇게 지치다니 마음고생 심해서 그런가. 내일이 진짜 중요한 날은 잠이라도 푹 자둬야지. 못생긴 건 타고나니 어쩔 수 없고 적어도 정신은 멀쩡해야지. 절대 맥 빠진 모습 보여서 남들의 비웃음거리 되지 말자. (90) 이상 해볼까 이거? 90 이상? 아 일은 자다가 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호감도가 플러스니까 뭔가 있는 거야 이거. 호감도가 높으면 뭔가 있으니까 이벤트가 무조건 높아야 좋은 게 있는 거야. 상한 60이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절로 잠에서 깨기밖에 안 되네. 90이 빡세구나. 12 마이너스라서 만땅 찍어봤자 78이야. 너무 일찍 잤나? 벌써 깨버렸네. 지금 대체 몇 시야? 사용실에서 다 자고 있고 아마 4시는 된 것 같고. 자시면은 1시, 0시에서 2시까지죠. 0시에서 2시까지.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차라리 나가 바람 쐬고 올까? 참 졸려. 그래 사제 밤새 못 잤었는데 뭐 별다른 움직임이라도 있었어? 딱히 중요한 일 없었습니다. 다만 성질 급한 중매장이 몇몇이 면 안으로 억지로 들어와 미리 대리 장모님 만나 이야기 나누려 하더군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으니 대문 틈새로 뇌물이 봉투를 쑤셔넣기도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모의 웃음소리 끊기지 꽤 되었으니까요. 아주 예전에 엄청 예뻤던 친유 사절과 시집갈 때도 이랬는데 너 그때 여기 있었나? 언제 말씀이십니까? 아마도 제가 여기 오기 전이었을 겁니다. 이런 광경은 저도 처음 봅니다. 아쉽네. 그때 진짜 떠들썩했거든. 청혼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연주를 만드는 거 안달이었지. 나 같은 외성지자까지 붙잡고 잘생긴 소에 멋진 공자라 불러댔다니까?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사람들이군요? 그때 대서양이 앞장서서 다같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심부름으로 편지를 전달해 주기도 했었거든. 나중에 본문의 사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는데 그러자 대서양은 놈은 누구보다 빨리 튀어다니까. 이럴 때 당연히 나서서 모두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비하본 모습. 하영, 여기 오신지 꽤 됐으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당무는 아주 강했습니까? 당연히 강했지. 천하제일 암기 명가로 사촌 촉중에 자리잡고 수십 년간 강화의 명성을 떨쳤지. 주머니 속 금전표, 소매자락 수리금, 머리가락 속 사이 우모침, 병 속에 항정홍. 당문 사람들은 온몸 구석구석 전부 흉기나 다 넣었었지. 당문은 수백 년대 오래된 새가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수십 년간 명성을 얻었다고 하는지요? 예전에 제자로 들어올 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로 이상합니다. 스스로 위세 깎는 듯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문파 행실이 뭐랄까 흔히 말한 정사 중간쯤이라고. 얘는 마기업보다 더 오래전으로 벗어 올라가면 우리 문파에 자금수라는 별호를 가진 인물이 있었거든.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듣자 하니 그분의 행실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전해진 바로는 그자는 팔을 동물에 담가하면 단련해서 오색 찬란하게 만들었다던 자색으로 빛나고 도검으로도 뚫을 수 없게 말이야. 네가 원하는 한번 해보는가? 야, 독수를 만들었거든. 어마어마한 독수를. 됐습니다. 사양 걸겠습니다. 혹시 그 작업 선배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으셔서 문파의 명성에 누르기 치신 겁니까? 그가 강호에 끼친 해악이 마교만큼 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잔인하고 악명 높았던 마두였지. 그 팔의 쇠임새는 아주 다양했어. 5손가락마다 다른 독을 지니고 있어서 찬물에 손가락 담그기만 하면 잠깐 사이 독을 탈 수 있었고, 싸울 때는 아무데 땅바닥 움켜쥐면 흙과 머리 순식간에 동물을 변했다지. 대단하지 않냐? 와, 어마어마한 기인이었잖아. 그러면 굉장히 셌네. 정말 비열하군요. 원래 강호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칼과 창으로 맞붙는 거 좋아하잖아. 지거나 죽더라 떳떳하게 여기고. 그래서 암기나 독약 같은 건 정말 얕잡아봤지. 이런 수단은 격이 떨어지는 하류 수법이라 코스숨 줬다고. 그런데 작업수 그 양반이 이런 짓들을 벌였으니 우리 우파 평판이 얼마나 나빴을지 뻔하지 않겠어? 네.
무예라는 거를 보통 칼과 창으로 싸운다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도구로 싸운다 생각하면 막 우리 주먹질로 싸우는 거에서 옆에 검도가 나오면 너 검도 도구수다 비겁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겠지. 저희가 물이 공적이었던 적도 있었거든. 물이 공적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자검수 이전에 만독천충도 있었고 그보다 전에는 비상대부도 있었지. 이 당무 선배들은 꼭 악인이라 할 수 없어. 아마 행실을 좀 치우고 제멋대로인데다 독을 썼고 강호 사람들 뜬소문만 믿고 듣기 싫은 소리에 대면 이 양반들은 꼭지가 들어서 진짜로 일을 벌이곤 했거든. 우리 운파가 종교를 믿지 않았나 망정이지. 안 그래서 마귀라 오명을 뒤집어 쓰던 걸 피하지 못했을걸. 제가 대체 어떤 문파에 들어온 거죠? 같은 무리비인데 어째서 장본 사람도 유독 성질이 더러운 겁니까? 글쎄 나한테 물어봐야 뭐. 난 성질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씨도 그닥 굽지 않아. 하지만 그걸 나만 탓할 수 없어. 이미 이놈의 세상이 사람을 못되고 독하게 만드는데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볼 뿐이잖아. 저는 사형께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난 내 식구만 감싸는 거지 뭐. 넌 날 따라하지만 온몸 상처투성이니까 돼도 여전히 좋은 사람 남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대단한 거니까. 당간에 몇 대 한 번씩 자검수 같은 불초한 조상이 튀어나와서 후손들의 깝자 동안이나 꼬박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요 가문을 오병 실수 수 있었지. 그게 바로 장모님께서 젊었을 적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겨뤘던 이유였을 것이다. 장모님 덕분에 그나마 나중에 무림 사람들이 당문을 음험하고 악독하다고 안 하고 이제 독하고 매섭다고만 말하게 되었지. 그 편이 차라리 낫겠는데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두려움 대상이 되는 게 우습게 보이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아 이번 지금 누워있는 장본인이 그만큼 대단했던 거 아니야. 훌륭하네. 잡담이 있지 말고 내가 너 대신 보충 서줄 테니까 어서 가서 씻고 자. 정말입니까? 사형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푸실 분이 아니신데? 지름 관두고. 아유 관두시면 안됩니다. 저도 여기 뛰어다니느라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 호의를 몰라주다니 이건 내 마음이 너무 아픈걸. 당신은 그렇게 손가락을 비벼 돈을 요구한 듯한 손질을 하자 당신 사제는 즉시 그 뜻을 알아차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형. 이 묵직한 것으로나마 사형의 상한 마음 달래드릴 수 있을지요. 마지못해 받읍시다. 우와 뭘 좀 아는군. 그럼 전 잠깐 눈 좀 붙이겠습니다. 정말 잠깐만 자꾸 2시간 뒤에 돌아 교체하겠습니다. 2시간 4시간? 시간 맞춰 오는 거 있지만 늦으면 소용없어. 나중에 3사형께서 출궁하시면 나는 워낙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할 줄 모르거든. 혹시 거짓말 한번 일러주고 싶으면 그건 그때는 그건 또 다른 값을 쳐야 할 거고. 악당 같은 4사형이라 어쩜 그리 돈 밝히는 얼굴까지 똑같은지. 참 조용하네. 그날 밤은 아무 일 없듯 평온했다. 당가 대한 등불이 꺼지고 오직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다. 마음이 깊어 고요해질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처음 들어왔을 땐가? 장모님께 아립니다. 향과 초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사당으로 자리에 옮기시지요. 신랑 신부가 곧 인사를 올릴 것입니다. 알았다. 신부 바지 가바가 문 앞에 도착했어요. 신부의 면사포 내가 벗길 거다. 이놈이 그걸 왜 벗겠니? 아이가 좋네 둘이. 아버님 어디 계세요? 사람 너무 많아요. 명아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들 잔뜩이에요. 다들 여기 왜 온 거예요? 네 사전을 맞이하러 온 게다. 맞이하는 게 뭐예요? 그건 말이다.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아내가 되는 거란다. 다른 사람 집 가버리면 사전 다시야 돌아와요? 돌아온다면야 기뻐하겠지. 하지만 네 사전은 아주 먼 곳으로 시집 가고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겼으니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게다. 네가 아직 할 말이 있다면 서둘러야 할 것이란다. 그건 싫어요. 사전 시집 안 가면 안 돼요? 여자아이는 언젠가 시집을 가는 법이란다. 나쁜 일이 아니야. 저도요? 우리 1학년은 아직 멀었지. 적어도 7, 8해는 아니 10년은 더 있어야 할 게다. 그때는 아비가 아주 성대하게 치러줄 것이다. 오늘보다 훨씬 더 떠들썩하게 말이다. 그날에는 천하 사람들 모두 와서 너를 축복하게 해줄 것이야. 그러면은
못해도 한 7년은 지난 거, 7년 전 과거 아니야? 그 조활 그럼 나이가 몇이야? 34가 됐겠는데 거의?